많은 분들이 크레아틴을 그냥 물이랑 혹은 다른 기타 보충제와 함께 섭취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계시는 크레아틴이라는 보충제에 대해서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종류의 크레아틴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해야 하고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크레아틴과 같은 경우 많은 연구 결과들로 그 효과가 입증된 보충제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연구 결과 크레아틴이 약간의 근력을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되면 약간의 장점들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부작용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전에 크레아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량을 들 때 우리의 몸에서는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크레아틴은 ATP 에너지를 빠르게 재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한두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줍니다. 물론 크레아틴은 고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따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체내 크레아틴 보유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서적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크레아틴에 잘 반응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조사 자료에서는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들과 원래 체내 크레아틴 보유량이 낮은 사람들이 크레아틴 섭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줍니다. 잘 반응하지 않는 부류의 경우 그 반대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자신의 몸이 크레아틴에 잘 반응하는 부류인지 그렇지 않은 부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잘 반응하는 부류의 경우 보충제 섭취 시 체내 수분 보유량의 증가로 한두 달 안에 눈에 띄는 체중 증가가 있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한두 달 가량 섭취해보고 평소보다 근력과 체중의 증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서 어떻게 크레아틴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크레아틴이 더 효과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크레아틴이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사실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Polyethylene Glycosylated Creatine이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스트렝스와 컨디셔닝 저널의 논문에 보면 근력 상승에 관해서 75% 정도 더 적은 양으로 일반적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섭취 시 속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다른 형태의 크레아틴을 섭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아틴을 그냥 물이랑 혹은 다른 기타 보충제와 함께 섭취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논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레아틴을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크레아틴만 섭취하는 것보다 체내 흡수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나 쉐이크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놀드가 마시는 쉐이크 레시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섭취하는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들 생각하는데 최근의 두 논문들에서는 크레아틴 섭취 타이밍을 운동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 엄청 크지는 않지만 운동 후 섭취하는 크레아틴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운동 후 식사 섭취를 조금 더 잘 챙겨 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크레아틴을 운동 후에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레아틴 섭취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로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20g 정도씩 일주일 정도 섭취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루 5g 정도로 섭취량을 줄여 매일 섭취함으로써 높아진 크레아틴 보유량을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로딩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바로 하루 5g 정도씩 매일 섭취함으로써 서서히 크레아틴 보유량을 높여가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크레아틴 보유량을 늘리는데 같은 효과를 제공하지만 로딩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크레아틴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이클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3주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가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줍니다. 오랜 기간 휴식이 없이 크레아틴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더라도 그에 따른 큰 부작용도 아직 알려진 사실이 없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크레아틴을 흡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1990년대 크레아틴이 인기 있는 보충제가 되고 나서부터 크레아틴에 관한 1000건이 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대 5년까지 매일 크레아틴을 섭취한 케이스들을 포함한 모든 연구 결과들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으로 관찰된 것은 근육 내 수분 보유로 인한 체중 증가뿐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 충분한 물을 따로 섭취해주지 않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를 비롯한 복통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크레아틴을 섭취하신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시고 특히 로딩 시 크레아틴을 나눠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크레아틴과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슈가 된 것은 2009년에 진행된 크레아틴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한 남성 럭비 선수가 크레아틴 섭취 후 DHT 호르몬이 올라간 것이 관찰되었다고 알려줍니다. DHT 호르몬이 높아지게 될 경우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 섭취로 인한 DHT 호르몬의 상승은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2009년의 논문 하나뿐이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탈모를 가속화시킨다는 가설이지 있지도 않을 탈모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 유전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탈모 유전이 있으시다면 크레아틴 섭취 여부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는 점 또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의 근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요소일 뿐이지 식사로 섭취하는 영양과 올바른 트레이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든든하세요.